7.3은 컨스트레인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푸는 건데, 여기서 풀려고 하는 거는 어떤 쿼드라틱 폼의 맥시멈 값이나 미니멈 밸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풀기 위한 이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통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을 없애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제 여기서 진짜 쿼드라틱 폼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 그런 x를 찾는 그런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x라는 변수가 그냥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유닛 벡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x의 이제 방향을 최적화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x가 이제 유닛 벡터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제한이 되어 있다는 뜻에서 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해요. 보통의 이제 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이 식은 여러 가지로 막 변할 수도 있는데 이제 쿼드라틱 폼에서 x를 유닛 벡터로 컨스트레인트하는 이 문제를 옵티마이제이션 형태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보통 이렇게 뭐 맥스라든가 아그맥스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고 여기에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컨스트레인트가 subject to하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게 7.3의 이제 목적인데, 이 x 트랜스포즈 ax를 최대하는 x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건이 x의 크기가 1이어야 된다. x가 유닛 벡터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이제 유닛 벡터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 x의 크기가 1이다. 혹은 크기의 제곱이 1이다. 두 개나 같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랑 같으니까 크기의 제곱은 x 트랜스포즈 x랑 같으니까 이게 1이다. 혹은 그냥 원소별로 써가지고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이것들이 다 더하면 1이 된다. 이렇게 뭐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x가 유닛 벡터여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서 x의 크기를 1로 제한하지 않으면 x가 무조건 커지면은 전반적으로 이 x 트랜스포즈 ax의 값이 커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최적의 값이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이 됐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어떤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가는 건 바람직한 솔루션이 아니고 그래서 x의 크기를 1로 제한을 하면은 x에서 크기를 제어하고 최적의 방향을 구하는 문제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x의 크기는 1로 제한을 하고 x의 최적의 방향만 구하는 문제로 이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이 x 안에 있는 x1, x2, xn까지 이 원소들을 이 엔트리들 사이에 이제 최적의 비율을 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전체의 합은 1인, 이거 전체의 합이 1이라기보다는 이거 이제 제곱의 합은 1인데 1 사이의 비율이 얼마일 때 최적의 x가 되는가. 가장 이 쿼드라틱 폼이 최대값이 되는가 혹은 최소값이 되는가. 그런 문제를 이제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유닛 벡터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 해가 유일하게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x가 유닛 벡터라는 조건이 없으면 x가 그냥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죠. 이 쿼드라틱 폼에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다면 이제 맥시멈이나 미니멈을 찾는 게 쉬워진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그젬플 1에 있는 QX를 보면은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는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제곱항들밖에 없잖아요. 뭐 x1, x2가 곱해지는 그런 항들이 없으니까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민맥스 값을 어떻게 구해요? 이 식의 민맥스는 어떻게 될까? 이런 조건이 있을 때 x의 크기가 1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 쿼드라틱 폼의 민맥스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거를 풀어서 써보면은 x 트랜스포즈 x가 1이다 이걸 풀어서 써보면 이런 형태로 써보면은 뭐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이 1이다 여기 지금 x1, 2, 3만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각 x1, 2, 3의 제곱의 합은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qx는 이제 9x1의 제곱 플러스 4x2의 제곱 플러스 3x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식은 항상 요것보다는 작겠죠. 왜냐면 9x1은 제곱은 이거랑 같고, 근데 4x2의 제곱은 9x2의 제곱보다 항상 작을 거잖아요. x2의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얘보다 이게 4x4가 9보다 작다는 당연한 거고, 3이 9보다 작다도 당연한 거죠. 이것도 항상 만족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만들고 나서 여기를 왜 이렇게 9로 맞춰놨냐면, 앞으로 9로 묶고 나면은 x1, x2, x3의 제곱의 합이 되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qx는 9보다는 항상 작다라는 식이 나오죠. 그러면 qx의 맥스 값은 9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아주 엄밀하게 정확한 유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거는 10x1의 제곱 플러스 10x2의 제곱 플러스 10x3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10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10보다 작다. 그러면 qx의 맥스 값은 10인가?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뭐 맥스 값을 유도를 한 거는 진짜 제대로 유도를 하려면 뭐 라그랑지안이라든가 뭐 그런 복잡한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컨스턴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푸는 방법은 좀 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다른 변수를 막 차입을 해가지고 뭐 듀얼 베리어블로 막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런 부등식 관계가 성립을 한다 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해는 되시죠? 이게 9보다 작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있는 값들을 9보다 작은 값을 놓으면은, 여기 9x 만약에 여기를 8로 놓으면 888로 놓으면은 이게 9x1의 제곱은 8x1의 제곱보다는 크잖아요. 이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게 돼요. 아무튼 이 부등식은 항상 이 형태로 같은 개수로 x1, x2, x3의 개수를 똑같은 값을 넣어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이게 999가 되는 게 최소겠죠. 그래서 이 qx는 항상 이제 9보다 작다고 표현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상수가 9가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qx가 어떨 때 9를 만족하냐? 이게 qx에서 x가 몇일 때 이게 딱 9가 될까요? x의 크기를 1을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x3의 제곱이 1을 만족하면서 x1, 2, 3가 어떤 값을 가질 때 이게 딱 9가 될까요? 딱 생각해봐도 x가 100일 때 x가 100일 때 이게 딱 9가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x의 100이 아니라, 만약에 뭐 여기다가 뭐 0.5, 0.5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이게 확실히 9보다는 작겠죠. 여기다 x1에다가 0.5 넣고 x2에다 0.5 넣으면 이게 어떻게 계산해도 9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qx의 최대값이 나오게 하려면 x1, 2, 3가 1,0,0이 되는 값일 때 이 qx의 최대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x1, 2, 3에 있는 개수들이 있는데, 이 개수에서 앞에 있는 개수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있는 그 x 변수에만 딱 1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다 0이 될 때 이게 qx의 최대값이 나온다고요. 만약에 뭐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가 4고 여기가 뭐 10이고 여기가 5다 라고 하면은 x1, 2, 3 값은 0,1,0 이럴 때 qx가 최대값이 돼서 qx의 최대값은 이때는 10이겠죠. 이 개수가 가장 큰 개수가 10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x 앞에 이 제곱항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가장 큰 그 항에 대해서 그 해당 변수가 1이 되고 나머지가 다 0일 때 이 qx 쿼드라틱 폼의
최대값이 되고, 혹은 반대로 qx의 최소값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제 qx의 최소값은 여기는 원래 943이 더해진 거잖아요. 이 앞에 개수가 943이 더해진 건데 여기 앞에 개수를 다 최소값인 3으로 맞춰버리면 이거는 qx는 항상 여기 이 함수가 항상 더 작게 나오겠죠. 앞에 있는 개수가 94에서 33으로 줄어버렸으니까 이걸 다시 3으로 묶어보면은 이런 식이 나오니까 이 식은 항상 1이라고 했죠. 이건 항상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3이 되고, 그래서 qx는 항상 3보다는 크다 라는 식이 나오는데, 여기는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을 때 x1, 2, 3의 x1, 2, 3의 제곱항들의 이제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만 나오고, 그때 앞에 있는 개수의 최대값이 qx의 최대값이 되고, 앞에 있는 개수들 중에 최소값인 이 3이 qx의 최소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qx를 최대값으로 만드는 x는 이 최대의 개수 앞에 최대 개수 옆에 최대의 개수와 곱해지는 x 변수가 1이고 나머지는 0인 경우가 그때 이런 경우가 이제 qx가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x 앞에 붙는 개수들 중에서 최소값에 곱해지는 x 변수가 1이고 나머지는 0일 때, 그러니까 x가 001일 때, x가 001일 때, 그때 qx가 최소값인 3이 되잖아요. 최소값인 qx가 3이 되니까, 네. 이 x들 앞에 붙는 이 개수에 따라서 qx 자체의 이 개수를 보고 바로 q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qx의 최소값을 만드는 x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서 한 말이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다고 하면은 이 qx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기가 쉽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을 만드는 x도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일반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은 4x1, x2, 마이너스 2x1, x2, x3 이런 크로스 프로덕트 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이런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우리가 7.2에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는 쿼드라틱 폼을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도록 우리가 변수 변환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이런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는 문제를 없는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최대 최소값도 찾고 거기에 해당하는 x값도 찾을 수 있겠죠. 여기는 이그젬플 1에서는 그래서 쿼드라틱 폼에서 이거를 어떤 행렬식으로 만들어 봤을 때 행렬식으로 만들고 나면은 이게 x 트랜스포즈 9, 4, 3이 되잖아요. 네, qx는 그러면 여기 있는 a의 아이겐밸류들이 9, 4, 3이 되고, 그러면 이 아이겐밸류들이 9, 4, 3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아이겐밸류와 작은 아이겐밸류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쿼드라틱 폼에, 그러니까 여기는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는 건데, 일반적으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는 경우에도 여기 있는 아이겐밸류들 중에서 맥스값과 가장 큰 아이겐밸류와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가 이 쿼드라틱 폼의 맥스값과 미니멈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example 2는 이런 쿼드라틱 폼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이제 지오메트릭하게 설명하는 예제예요. 이런 쿼드라틱 폼이 있고 여기 있는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 다이어고널에만 값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죠. 이걸 qx를 계산해 보면은 x 트랜스포즈 ax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다 곱해 보면은 3x1의 제곱 플러스 7x2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x의 크기는 항상 1이다. 이런 조건이 따라다녀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이 qx의 값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qx를 이런 타원 포물면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 qx라는 값을 z축으로 놓고 x1, x2에 대한 타원 포물면식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 식으로 만들면은 이 식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런 하늘색으로 그려진 이런 타원 포물면이 나오는 거죠. 이런 타원 포물면이 나오는데 x라는 게 x1, x2가 아무 값이나 가져서는 안 되고 항상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 x1, x2에 대한 원의 방정식인데 여기서 z에 대한 조건은 없잖아요. 높이에 대한 조건은 없으므로 이 방정식은 3차원에서는 그냥 원이 아니라 실린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이 되는 거죠. 원통. 이렇게 위아래로 이 빨간 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q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쨌든 이 원통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점들이 원통 위에 있는 점들만 이 조건을 만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이는 이 타원 포물면과 이 원통이 만나는 이 인터섹션 커브에서만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고 인터섹션 커브의 높이가 바로 qx의 범위가 이 qx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인터섹션 커브를 따로 그린 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 쿼드라틱 폼을 그림으로 그린 이 타원 포물면과 그 다음에 이 조건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그려진 이 실린더 사이의 인터섹션 커브를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건데 인터섹션 커브의 높이가 바로 이 qx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qx 값들인데 이 qx의 값이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점이 최소값이고 여기 있는 점이 최대값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인터섹션 커브가 가장 높은 점들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0,1에서 이제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qx에다가 0, 1을 대입을 해보면은 7이 나오잖아요. 0, 1 대입해보면 qx는 7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높이가 7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인터섹션 커브가 1,0에서 최소가 되는데 여기다 0을 넣어보면은 qx는 3이 되죠. 그래서 최소값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의 값을 가지게 되죠. 왜냐면 이게 대칭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0,1에서 최대값을 갖고 1,0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A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로 해석을 해보면은 A의 아이겐밸류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7과 3이 나오는데 람다1을 7이라고 하고 람다2를 3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7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는 0,1이 될 테고 이 3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는 1,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들을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 0,1이라는 거는 V1과 같죠. 그래서 x가 V1일 때 이 최대값을 갖는데 이 최대값도 람다1하고 같죠. 람다1, 7이 람다1이잖아요. 그리고 최소값을 봤을 때 최소값을 나오는 점 x가 이 v2랑 같잖아요. 최소의 람다 값을 가지는 이 v2랑 같고 그 다음에 그때의 최소 값도 3이 나오는데 이게 람다2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 A라는 행렬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로 해석을 해봤을 때 이 QX의 최대값은 아이겐벡터들 중에서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아이겐벡터들 중에서 최소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들이 이 최대값일 때의 x값 그 다음에 최소값일 때의 x값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일반화를 해보면은 x가 여기서는 2차원인데
x가 n 차원이라고 해봐요. x가 n 차원이라고 해봐요. 이런 경우에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는 쿼드라틱 폼을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c1x1의 제곱 플러스 c2x2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하는 이런 식이 나올 텐데 그때 C1부터 Cn까지의 값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x의 크기는 항상 이래야겠죠? 이런 qx의 범위가 항상,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이제 개수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c1이 제일 크니까 qx는 c1보다는 작을 거고, cn이 제일 작으니까 qx는 cn보다는 항상 크다는 거를 여기 그림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개수가 높은 축이 빨리 증가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크기가 1인 이 실린더, 이 크기가 1인 실린더와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개수가 높은 쪽이 더 빨리 올라가고 개수가 낮은 쪽이 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개수가 큰 쪽이, 이 앞에 있는 개수들 중에서 큰 값이 이 qx의 맥스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개수들 중에 제일 작은 값이 qx의 민 값이 돼요. 미니멈 값. 그래서 여기 이런 값들의 범위가 이제 cn부터 c1 사이에 있다는 거를 뭐 이런 그림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임의의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일반적으로는 있겠죠. 네, 임의의 시메트리 매트릭스 A로 만든 이런 QX는 이제 X 트랜스포즈 AX다. 이런 이제 쿼드라틱 폼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을 텐데, 이것도 7.2에서 배웠잖아요. 변수 변환을 통해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QX는 원래 이렇게 A라는 행렬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이런 변수 변환을 하면은 YDY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 D는 다이고널에 아이겐 밸류들이 있는 거고, P라는 매트릭스는 이 A의 아이겐 벡터들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들을 콜럼으로 가지고 있는 오소고날 매트릭스죠. 네, 앞에 7.2에서 배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YDY를 풀어서 써보면은 람다1 곱하기 y1의 제곱 플러스 람다2 y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 식을 이제 QY라고 써보면은 이제 X에 대한 식을 Y로 바꿀 수가 있죠. 이 컨스트레인트도 X의 크기는 이제 PY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게 Y의 크기랑 같잖아요. 왜냐면 이게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변수들의 방향만 바꾸는 거지, 어떤 그 베이시스들의 크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py의 크기나 y의 크기나 같고, 그러므로 x의 크기와 y의 크기가 같고, 그래서 y의 크기가 1이다 라는 표준적인 이 7.3에서 풀고 있는 쿼드라틱 폼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QY는 이렇게 생겼고 Y의 크기는 1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QY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람다 1이 제일 크고 람다 n이 제일 작다고 했을 때 이 QY의 최대값은 가장 큰 람다 1이 되는 거고, QY의 최소값은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인 람다 n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QY의 값과 QX의 값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QX의 범위 또한 자동으로 람다 n에서부터 람다 1까지, 즉 여기에 있는 A의 아이겐 밸류 중에서 최소의 아이겐 밸류와 최대 아이겐 밸류 사이에 이 QX 값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푸는 방법은 이런 쿼드라틱 폼이 나왔을 때 이런 A라는 행렬을 구하고, 이 행렬에서 아이겐 밸류들을 구하면은 이 최소의 QX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걸 만족하는 이 최소값이 되는 X를 구하려면 람다 n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되고,
최대값을 만드는 x를 구하려면 람다 1에 해당하는 x를 구하면 되겠죠? 예. 람다 1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뭐 v1을 구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런 컨스트렌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있고, 그걸로 이런 쿼드라틱 폼을 만들고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 쿼드라틱 폼은 클로즈드 인터벌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쿼드라틱 폼은 최소값과 최대값이 정해져 있는 어떤 범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 그로부터 이제 시어럼 6번이 나오는데, 시어럼 6은 A라는 행렬이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일 때, 뭐 M이 A의 가장 큰 아이겐밸류고 M이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일 때, 이 쿼드라틱 폼의 값은 M이 될 수가 있는데, 언제 될 수가 있냐면, 이 X가 어떤 아이겐 벡터일 때, 어떤 아이겐 벡터이냐면 아이겐밸류가 m이 되는, 그러니까 가장 큰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일 때, x가 가장 큰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일 때 이 값이 m이라는 가장 큰 아이겐밸류 값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값은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 값이 될 수가 있네. 쿼드라틱 폼 자체가, 이 함수가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x가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일 때, x가 이런 아이겐 벡터일 때 이게 스몰 m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봤어요. 자, 어떤 이제 시메트릭한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A의 아이겐밸류들이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있을 거잖아요. 이 람다들이 아이겐밸류들이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들이 이제 u1부터 un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제 qx는 이제 x 트랜스포즈 ax 이런 쿼드라틱 폼이고, 그럴 때 이 시어럼에서 말하는 거는 qx의 값은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와 가장 큰 아이겐밸류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람다 1에 해당하는 u1, 그러니까 람다 1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이제 qx에다 넣었을 때 람다 1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qx에다가 이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 람다 n에 해당하는 un, 그러니까 그 람다 n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넣었을 때 람다 n 값이 나온다,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걸 라는 게 시어럼 6이고요. 이걸 증명을 해보자면, A라는 행렬은 PDP 트랜스포즈로 표현할 수가 있죠. A가 시메트릭하면은 이렇게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하면은 PDP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이런 쿼드라틱 폼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리고 x의 크기는 py의 크기인데, x가 py니까, 근데 py의 크기를 이걸 풀어서 써보면은 y 트랜스포즈 p 트랜스포즈 py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p 트랜스포즈 p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니까, 이 p는 이 A라는 행렬의 아이겐 벡터들의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컬럼들로 모은 그런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P라는 행렬은 오소고널하기 때문에 P 트랜스포즈 P는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래서 없어지고, 그래서 Y 트랜스포즈 Y가 되는데, 이게 Y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X의 크기랑 Y의 크기랑 같고, 그래서 Y의 크기도 1이 된다. 그러면 원래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X 트랜스포즈 AX에서 X의 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이걸 최대하는 문제랑, 그 다음에 Y 트랜스포즈 DY를 최대하는데 이 Y의 크기를 1로 하는 이 문제랑 두 개의 문제가 같아지죠. 단지 이들 사이에 X, Y 사이에 이런 변수 관계만 바꿔주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이쪽 문제로 바꿀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라는 일반적인 행렬은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텀들이 있기 때문에 풀기 어렵지만,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는 여기 가운데 행렬이 다이어고날로만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 쉽기 때문에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QY로 써보면은 QY는 Y 트랜스포즈 DY로 쓸 수가 있고, 이걸 이제 풀어서 써보면 람다1 Y1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앞에서도 말을 했었죠. 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좀 이제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고 다른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은, 여기는 y1의 제곱, y2의 제곱 이런 제곱항들이 있으니까 좀 생각이 잘 안 돼요, 뭔가. 그래서 여기는 y 제곱항들을 그냥 si로 치환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si들은 여기 yi의 제곱들이 다 yi의 제곱들이기 때문에 다 양수가 나오겠죠. si는 다 양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하면 s1부터 sn까지 더한다는 거는 y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플러스 yn의 제곱까지 다 더해서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s에 대한 식으로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s1 더하기 s2 더하기 sn까지 다 더했을 때 값이 1이 나오는 이런 이제 변수로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yi의 제곱을 si로 치환을 했는데 이때 si에 대한 조건은 이렇게 된다. 근데 이런 이 식과 이 조건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람다 i들에 대한 람다1부터 람다 n에 대한 웨이티드 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민을 구한다고 하면 람다1부터 람다 n까지의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단순하게 s1, 2, 3 이 자리에다가 그냥 단순히 n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요. si가 그냥 n분의 1인 경우에 그냥 단순한 람다들의 단순한 평균을 구하는 건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람다의 가중치를 두고 다른 람다에는 낮은 가중치를 두고 어떤 람다에는 높은 가중치를 주는 그런 웨이티드 맨을 구할 때가 있는데, 이 웨이티드 맨을 구할 때의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일단 이 앞에 곱해지는 람다에 곱해지는 s들의 크기가 항상 다 양수여야 되고, 평균 구하는데 뭐를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람다에 곱해지는 개수들이 다 양수여야 되고, 개수들의 합이 1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람다 i에 대한, 그러니까 람다1부터 람다 n까지의 그 아이겐 밸류들에 대한 웨이티드 민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이거 s 값들을 조절을 해봐도 이게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와 가장 큰 아이겐 밸류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웨이티드 민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민을 하는 이 변수들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최대값이 나오려면 여기 S1을 1로 해주면 이 람다1이 제일 큰 값이니까 람다1이 나오게 되는 거고, QY가 Y네요. 그 다음에 SN을 1로 하고 나머지를 0으로 해주게 되면 SN이 1이면 이 조건에 의해서 나머지 항들이 0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SN이 1이고 나머지가 0이면은 이게 QY가 람다 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의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웨이티드 민으로 해석을 해보면 QY 값이 이제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와 가장 큰 아이겐 밸류 사이에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YDY가 이 최대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S1이 1이라는 거는 Y1이 1이라는 거예요. Y1의 제곱이 1이라는 거니까 Y1이 1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0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최소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는 SN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어야 돼. 그 말은 YN이 1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값이 나오게 하는 Y 벡터의 값은 Ymax는 1000이고, 이 값이 최소가 나오게 하는 Y 값은 00001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X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Y에다가 P를 곱하면 되잖아요. 앞에서
네, 이 조건에 의해서 이런 변수 변환 x와 y가 이런 변수 변환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xmax는 ymax에다가 p로 곱하면 되겠죠. xmax 이 p라는 행렬은 이제 u1부터 un까지의 a의 아이겐벡터들의 오소노멀 베이시스인데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 중에서 u1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y의 x가 1000이니까 곱해보면은 이게 u1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xmax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일 때 x가 가장 큰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일 때 q 이 쿼드라틱 폼이 최대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값을 구해보면은 p에다가 y민을 구해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x를 구해보면은 u1부터 un까지 컬럼들이 있는데 00001이니까 곱해보면 un이 나오겠죠.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qx가 최소값을 가지는 x값은 이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를 가질 때 qx가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x 대신에 어떤 아이겐벡터를 넣어본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u라는 게 이제 아이겐벡터들의 오소노멀 베이시스죠.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그 아이겐벡터들의 오소노멀 베이시스 벡터를 그냥 대입을 해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여차저차 어쩌고저쩌고 해서 람다 i가 나와요. 그래서 x 대신에 ui를 넣으면은 이 ui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 람다 i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x 값에다가 u1을 넣게 되면 람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x에다가 un을 넣게 되면은 람다 n이 나와서 최소값이 된다. x에다 u1을 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고 x에다가 un을 넣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 람다 n이 나오는데 그게 이 쿼드라틱 폼을 최소로 만드는 람다 n 아이겐밸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계속 같은 이론을 계속 위에서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니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거랑 비슷한 내용이고요. 이걸 보면은 이제 x의 크기가 1이다 이런 조건을 주는 이유는 앞에서 이 쿼드라틱 폼의 값을 유한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x의 크기가 뭐 무한대로 갈 수 있으면 쿼드라틱 폼의 맥스 값도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값을 제한하기 위해서 크기를 1로 제한한다 라고 했는데 왜 꼭 크기가 1이어야 될까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뭐 x의 크기의 제곱을 c라는 값으로 둬도 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제 x 크기의 제곱을 c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변수 변환한 y로 이제 변수 변환한다고 했을 때 y의 제곱의 크기도 이제 c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x 트랜스포즈 ax는 이거는 y 트랜스포즈 dy로 쓸 수가 있고 그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의 크기는 크기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장 큰 값은 이제 여기만 값을 갖고 나머지가 다 0이 되는 경우잖아요. 근데 여기 y1의 제곱이 최대 c라는 값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쿼드라틱 폼의 최대값은 그냥 람다 1이 아니라 c 람다 1이 돼요. y1의 제곱이 c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의 최소값은 여기만 값을 갖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yn이 모든 값을 이 y의 모든 값은 다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yn의 제곱이 c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은 c 람다 n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여기 어떤 x의 크기 값이 1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값이게 되면은 이 쿼드라틱 폼의 값이 그 상수를 곱한 값 이제 아이겐밸류에다가 그 상수를 곱한 범위를 갖게 돼요. 뭐 이런 게 별로 보기 좋진 않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람다 m부터 람다 1까지라고 말하면 쉬운데
이게 앞에 이제 C라는 게 곱해져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X의 크기가 1이면은 이 쿼드라틱 폼의 범위를 간단히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이런 범위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X의 크기를 1로 쓰는 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1로 쓰는 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쿼드라틱 폼을 풀기 위해서 쿼드라틱 폼에서 민맥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이런 쿼드라틱 폼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쿼드라틱 폼에서 A가 시메트리 매트릭스이고 이 X의 크기가 1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은 이 A라는 행렬에서 아이겐밸류만 구해가지고 아이겐밸류들의 민맥스 구하면 이 쿼드라틱 폼의 민맥스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example 3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 행렬로 쿼드라틱 폼을 만들고 이런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맥시멈 밸류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쿼드라틱 폼에 대해서 민 맥스를 구하려면 A의 아이겐밸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해요.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뭐죠?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이걸 0으로 만드는 아이겐밸류를 구했더니 6, 3,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아이겐밸류가 6이므로 그래서 이 식의 이 쿼드라틱 폼에서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가질 때 최대값은 6이 나온다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대값이 6이 나오게 하는 x값은 무엇이냐면 이 6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람다는 6이다. 이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a-람다 이 x가 0이 되는 이 x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면은 아이겐 벡터는 111이 나오는데 이 111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 x는 이제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이제 유닛 벡터로 맞춰줘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준 U1이 이걸 이 쿼드라틱 폼을 최대로 하는 x가 되는 거죠. 다음에 티오럼 7번은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여기에 람다1과 U1이라는 아이겐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A는 당연히 말 안 했지만 시메트리가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런 쿼드라틱 폼의 맥시멈 밸류를 찾는데 조건이 그냥 x의 크기가 1이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x에다가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를 했더니 이건 도트 프로덕트를 한 거죠. 도트 프로덕트를 했더니 0이 나와요. 그럼 그 말은 곧 이게 x가 u1과 오소고날하다는 거죠. 그래서 x가 u1과 오소고날한 조건에 있을 때 이 값을 이 쿼드라틱 폼을 최대로 하는 이 쿼드라틱 폼의 최대값과 이걸 최대로 하는 x는 무엇이 되느냐? 답이 나와 있죠. 이걸 최대로 하는 이 쿼드라틱 폼의 최대값은 람다2 세컨드 라지스트 아이겐밸류 두 번째로 가장 큰 아이겐밸류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x는 u2가 된다. 이 u2는 람다2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x가 이제 u1이 될 수가 없으니까 u1과 오소고날 해야 되니까 그 다음 큰 아이겐밸류가 이 쿼드라틱 폼의 최대값이 된다는 거는 어쩌보면 이제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런지는 좀 증명을 해봐야겠죠. 원래 u1부터 un까지가 그러니까 n차원 공간의 베이시스를 이루게 되는데 이 x 트랜스포즈 u1이 0이라는 거는 x는 이 u1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서브스페이스에 대한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x가 이제 u1과 오소고나라니까 u1으로 만들어진 공간과는 오소고나라한 공간 안에 x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W1에 대한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안에서 이 x 트랜스포즈 AX의 최대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A라는 행렬을 이렇게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해봤어요. 이게 A라는 행렬을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한 거죠. 다음에 X를 이제 양쪽에 곱한 거예요. 곱했더니 이 람다라는 건 어차피 스칼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도 되고 X 트랜스포즈 U1 곱하기 U1 트랜스포즈 X가 되는 거죠. 이거는 X 트랜스포즈 U1도 두 개의 도트 프로덕트고 U1 트랜스포즈 X도 U1과 X의 도트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결국에 U1과 X1의 도트 프로덕트의 제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들을 쭉 더한 거예요.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쭉 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조건이 x1과 u1을 도트 프로덕트 한 게 0이라고 했잖아요. u1 도트 x가 0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고 나니까 여기는 이제 un 곱하기 x를 yn이라고 하고 아무튼 이렇게 uy와 x를 도트 프로덕트 한 변수들을 이제 y라고 했을 때 이게 y1은 여기서 이제 u1 곱하기 u1 도트 x를 이제 변수를 y1을 썼을 때 이 y1은 0이 되는 거고 y2부터 이제 yn까지 이런 값들로 이런 식으로 이제 x 트랜스포즈 ax 이 쿼드라틱 폼이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람다2에서부터 람다 n까지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고 y2에서부터 yn까지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은 이게 y의 크기인데 y의 크기는 x의 크기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1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쿼드라틱 폼에서 y1이라는 이걸 빼고 나머지 항들 중에서 이제 나머지 항들을 가지고 민맥스를 구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y1 항이 빠진 이 쿼드라틱 폼에서의 최대값은 나머지 아이겐 밸류들 중에서 가장 큰 람다2가 이 식에서의 최대값이 되고 여기서의 최소값은 역시나 가장 작은 아이겐 밸류인 람다 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example 5는 저 theorem을 응용을 한 게 되겠죠. A라는 행렬에 example 3에 나와 있는 자, 뭐 이런 행렬이라고 했을 때 맥시멈 밸류를 구해라. x의 크기는 1인데 x1 트랜스포즈 u1이 0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랑 오소고날 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의 이 쿼드라틱 폼의 최대값은 이제 세컨 그레이티스트 아이겐 밸류가 돼서 이제 두 번째로 큰 아이겐 밸류가 6, 3이 1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로 큰 아이겐 밸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쿼드라틱 폼의 최대값은 3이 되겠죠. 3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이 3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x값은 이 람다는 3이라는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람다 i의 이제 널 벡터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람다가 3이니까 a-3i의 널 벡터를 이렇게 계산해서 u2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x를 노멀라이즈해서 u2를 구해서 유닛 벡터를 만들어주면 이제 이 값을 최대로 하는 이 쿼드라틱 폼을 최대로 하는 u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티오럼 8은 이제 티오럼 7을 좀 더 일반적으로 확장을 시킨 건데 티오럼 8과 7의 이제 다른 점은 앞에 뭐라 블라블라 써져 있지만 다 당연한 소리고 A가 이제 시메트릭하면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쿼드라틱 폼의 조건이 좀 달라졌어요.
아까 이제 크기는 1이고 x1과 x가 u1과 첫 번째 아이겐 벡터와 오소고나하다라는 거는 시오럼 7과 같은데 여기서는 더 많은 아이겐 벡터들과 이제 오소고날해지는 거예요. x가 u1과만 오소고날하는 게 아니라 uk-1까지의 아이겐 벡터들과 오소고날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x 트랜스포즈 ax 이 쿼드라틱 폼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아이겐 벡터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들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러니까 람다 k가 최대값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티어럼 7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도를 해보면은 x1과 u1도 오소고날하고 x2와 u2도 오소고날하고 x가 uk-1까지 오소고날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 쿼드라틱 폼을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해서 YDY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이걸 풀어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 쿼드라틱 폼을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에서 풀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앞뒤로 x 곱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곱해주는 거를 이 도트 프로덕트로 바꿔서 이제 풀어보면은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오럼 7에서는 첫 번째 이 텀만 0이 된다고 했는데 시오럼 8에서는 앞에 있는 k-1개의 텀들이 다 0이 된다는 거잖아요. u1과 x로 도트 프로덕트 한 것 뿐만 아니라 u2 도트 x, u3 도트 x, uk-1 도트 x까지 0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있는 uk-1개의 텀들이 0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을 때 람다 k부터 람다 n까지만 이렇게 더해지는 식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YDY라는 이 쿼드라틱 폼을 이제 변수 변환한 식은 이 람다 n부터 람다 k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쿼드라틱 폼의 최대값은 람다 k가 되고 그때 이 쿼드라틱 폼의 값이 람다 k가 될 때 x값은 이 람다 k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된다는 거죠. example 6은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배운 constraint optimization을 이제 실질적인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건데 이게 앞에서 배운 이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응용을 한 거예요. 네.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다음에 이제 컨트리 거버먼트 미국이니까 어떤 주의 거버먼트 그런 거겠죠? 주 정도. 네, 그게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데 x 100 miles 그러니까 x 100 마일의 어떤 공공도로와 다리들을 수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공원이랑 레크레이션 에어리아를 개선하는 Y100 acre의 그러니까 Y100 acre의 공원이나 어떤 레크레이션 에어리아를 수리하는 거 아니 개선하는 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많이 하면 좋겠지만 뭐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양을 이제 두 개의 사업을 이제 최대로 할 수 있는 상한선을 계산한 식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4x제곱 플러스 9y제곱이 36 이하가 되도록 이 x와 y를 이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제한된 영역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타원형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y는 음수가 될 수는 없죠. 예, 이게 뭐 음수의 도로를 수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수의 영역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작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같은 조건인 경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최대한 많이 하고 싶으니까 이 조건이 이제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조건은 이게
이게 실제로 이제 같은 조건인 x, y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x와 y가 이제 x, y로 36이 되는 어떤 x, y들의 집합이 이런 타원형으로 나오는데, 타원에 있는 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x와 y 사이에서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 이 조절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 measure the value, 그러니까 가치를 측정을 하는 거죠. x와 y가 몇일 때 가장 가치가 높을 것이냐, 그런 거 이제 utility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utility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x와 y를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와 어떤 공원 공간이 동시에 이게 같이 개선이 돼야 좋은 거지, 도로만 개선이 되고 공원은 그대로 놔둔다거나, 아니면 공원만 개선이 되고 거기로 가는 길은 더럽다거나 하면은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게 이제 유틸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유틸리티를 최대화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유틸리티를 이제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qxy를 어떤 상수값을 넣었을 때 이 유틸리티가 일정한 값이 되는 x, y들의 집합이 어떤 곡선이 나올 텐데, 그런 걸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해요. 이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네, x 곱하기 y가 4인 경우에는 이런 검은 곡선이 나올 거고, x 곱하기 y가 3인 이 커브는 이런 커브가 나오겠죠. 뭐 x, y가 3이라고 하면은 y는 뭐 x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커브는 이렇게 역함수 커브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커브를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x, y가 이제 제한되어 있잖아. 이런 타원형으로 x, y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유틸리티가 가장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유틸리티는 이렇게 어떤 값을 가질 때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인디퍼런스 커브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qx, y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쪽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이 제한 조건, 이 컨스트레인트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장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 하늘색 선이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조건이겠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qxy가 3일 때 겨우 이 타원의 곡선을 겨우 한 점에서 만나면서 만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 xy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면서 qxy를 최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qxy를 최대하려면은 이 곡선을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이 밀어내면서 이 컨스트레인트가 만드는 이 타원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 qxy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정해졌죠. qxy를 최대화하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example 6을 이 밑에도 뭐 풀이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풀기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용어로, 좀 더 일반적인 용어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풀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일반적으로 QCQP 문제라고 해요. QCQP라고 하는 거는 Quadratically Constrained Quadratic Programming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최소화하거나 최소화해야 되는 목적 함수가 2차 함수로 나오면은 이런 걸 Quadratic Programming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 함수도 2차 함수면은 Quadratically Constrained라는 말을 앞에 붙여요.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으로 풀었던 X 트랜스포즈 AX subject to 뭐 X 제곱의 크기는 1이다. 이것도 QCQP예요. 이것도 맥스를 구해야 되거나 민을 구해야 되는 목적 함수가 2차 함수고, X에 대한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이것도 x 트랜스포즈 x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 x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2차식인 이것도 QC, QP라고 쓸 수가 있는데 앞에서는 뭐 굳이 그런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여기서 x의 컨스트레인트가 그냥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약간 뭐 가중치가 들어있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앞에서 배운 그 형태로 그냥 그대로 풀기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바꿔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QCQP라는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QCQP라는 건 그래서 이런 목적 함수와 이 조건 함수가 둘 다 2차식인 경우에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QCQP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조건 함수, 오브젝티브 펑션, 목적 함수를 x에 대한 2차식으로 써보면 일반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함수도 똑같은 형태로 이제 2차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더 일반화 시켜보면 조건 함수가 하나일 필요는 없고, 이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2차식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QCQP는 일반적으로 이런 1차 선형적인 관계도 선형 조건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건 이제 이그젠플 6이니까 이그젠플 6은 어떤 문제냐면 xy를 x1, x2라고 이제 바꿔 써보면은 x1, x2의 곱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대화하는 거죠. 최대화하는 거죠. 유틸리티를 최대화하는 거죠. 최대화하는 건데 조건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x1 곱하기 x2를 최대화하는 거예요. 이 조건은 여기서 양변을 이제 36으로 나누면 이쪽을 1로 넣는 게 편하기 때문에 양변을 36으로 나눠서 9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x2의 제곱은 1이다. 이런 조건을 구한 거고요. 이 조건을 QC, QP 형태로 써보면은 여기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x 트랜스포즈 AX로 쓸 수가 있는데 A는 여기에 제곱항이 없고 크로스 프로덕트 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이어고널이 0이고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와야 되는 이 대각선 외에 있는 이 부분에만 이제 여기 1이 2분의 1씩 나눠서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앞뒤로 x1, x2를 이제 x1, x2, x1, x2를 곱해보면은 요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제 쿼드라틱 폼으로 써보면은 이제 여기 제곱이니까 이 다이어고널에다가 9분의 1, 4분의 1 써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QCQP, 이 문제를 QCQP 형태로 써보면 이런 문제가 된다. 근데 원래 이 QCQP를 푸는 방법은 우리가 뭐 나중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다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푸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한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런 거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x에 대한 이제 함수가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런 쿼드라틱 폼으로 나와 있고 x의 크기가 조건식은 x의 크기에 대한 조건으로만 나오는 경우로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배웠잖아. 이렇게 나온 경우에 이 값의 최대값은 아이겐밸류 중에 최대값이 나온다 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가급적 이런 문제로 바꿔주려고 이 식을 이런 형태로 바꿔주려고 변수 치환을 해줘요.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이 x 트랜스포즈 qx라는 함수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지금 q라는 매트릭스에다 2분의 1승을 한 이상한 행렬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어떤 행렬 두 개를 곱했을 때 q라는 행렬이 나온다고 하면은 같은 행렬을 곱했는데 q라는 행렬이 나오면 이게 q의 어떤 2분의 1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q의 2분의 1승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거 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나 그런 걸 해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제 다이어고널로 쉽게 나와 있잖아요. 9분의 1, 4분의 1이기 때문에 만약에 q의 2분의 1승이 3분의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 곱하면 9분의 1, 4분의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게 다이어고널 행렬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해도 같은 행렬이 나오는 시메트릭 행렬이 되겠죠. 이 행렬 자체가 시메트릭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q라는 행렬을 이제 반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x 트랜스포즈 곱하기 q의 2분의 1승 곱하기 q의 2분의 1승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q의 2분의 1승 곱하기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q의 2분의 1승 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 이제 이 q의 2분의 1승 곱하기 x를 z라는 변수로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 z 트랜스포즈 z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z를 이제 x 곱하기 q의 2분의 1승 이렇게 변수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 z에 대한 함수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 함수가 결국에는 g 트랜스포즈 t가 돼서 z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게 1이라고 했으니까 z의 크기도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까지 이 z라는 변수로 다시 쓰면은 qg로 써볼 수가 있는, qg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qx는 원래 x 트랜스포즈 ax였는데 x가 q의 2분의 1승 곱하기 c인데 q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c가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c가 이거니까 x는 이제 q의 2분의 1승을 이제 역함수로 곱해준 x는 q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q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요것에 대해서 역행렬을 구해보면 3,2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행렬이 돼요. x는 이런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x 대신에 이런 벡터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x 대신에 이제 q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c를 대입을 해서 쭉 전개를 해보니까 c 트랜스포즈 곱하기 c 사이에는 이런 행렬이 들어가요. 이거 가운데 있는 거는 원래 a 행렬이고 양옆에는 q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행렬을 곱해 봤더니 0, 3, 3, 0이 나와요. 그래서 이 행렬을 이제 z에 대한 변수로 이제 바꿔봤더니, 변수 변환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원래 qx라는 식이 qz라는 식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qz에 대한 우리가 최대 최소값은 이 컨스트레인트가 우리가 아는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겠죠. qz가 이런 쿼드라틱 폼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쿼드라틱 폼의 최대값은 이 가운데 있는 행렬의 아이겐밸류의 최대값이 나올 거고, 아이겐밸류는 둘 다 3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가 그 최대값을 만들어주는 여기 c 값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람다는 3,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3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를 구해보면은 이게 뭐 원래 11이 나오는데 11을 노멀라이즈 해보면은 이제 루트 2분의 1 곱하기 1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z를 이제 다시 이 qz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해봐도 람다 1이 나오고, 이게 3의 값이 3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x에 대한 함수였지만, 이 쿼드라틱 폼이었지만 이 z라는 변수로 바꿔서 풀어도 어차피 최대값은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최대값은 3이 나오고요. 최대값 유틸리티에 xy라는 처음에 xy로 계산했던 이 유틸리티의 최대값은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이 나오게 하는 x값 3이 나오게 하는 z값은 이 행렬의 아이겐벡터를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d값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x값이잖아요. x값은 이 식에 의해서 d에다가 q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면 되죠. 그래서 d 햇에다가 이제 q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d가 루트 2분의 1 곱하기 11이니까
이렇게 곱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고, 뭐 2분의, 이걸 양변, 이제 분모 문자를 루트 2분의 1로 곱했더니 루트 2 곱하기 1.5,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리 길 고치는 거랑 공원을 개선하는 거랑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적절히 타협을 해야 되는데 길을 고치는 길이는 한 루트 2 곱하기 1.5 밀리언 킬로미터라고 했나요? 예. 여기서 x 100 마이너스라고 했네요. 예, 루트 2 곱하기 1.5 100 마일스만큼 다리를 고치고, 그다음 루트 2 100 에이커인가? 루트 2 100 에이커만큼 공원을 고치는 게 가장 유틸리티를 높이는 함수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봐도 이제 qxy 값이 3이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qx가 y가 3일 때 겨우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장 qxy가 큰 조건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제 솔루션을 봐도 qx의 최대값은 3이 나오고, 그때의 x는 루트 2분의 3, 그래서 2.1이 나오고, 이거 계산하면 루트 2 곱하기 1.5 하면 이게 1.4 정도 되니까 곱하면 2.1이 나올 거고, 루트 이 아래 y 변수는 루트 2가 나올 테니까 이거는 뭐 1.4 얼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만큼씩 뭐 다리를 고치고 그다음에 공원을 개선하면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할 때도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 가지고 도시 계획을 하면 최적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대수가 아주 유용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예시인 거죠.